2025년도는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한시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하게 됩니다. 작은 규모의 땅들은 일조권 상황이 안 좋으면 용적률 50%를 상향을 해도 별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업무대행인데요. 업무대행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죠. 우리가 현장에서는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업무대행자가 3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자는 2년 임기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3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500명의 건축사 중에서 360명만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4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에게 불가피하게 안 좋은 뉴스들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서울시 건축사 통계로 본 2024년도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의 통계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2024년도가 어떠한 해였는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정기총회가 열렸는데요. 그 정기총회 때 배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2024년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485명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했는데요. 2024년도 12월 마감을 보니까 5,586명이 개설 신고를 했습니다. 10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101명. 그러니까 2023년도도 어려웠고 2024년도는 더 어려웠는데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1명이 증가한 내용을 보면은 요즘 대형 건축사 사무소나 중견 건축사 사무소에서 직원들을 권고사직이라든가 정리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1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건축사 사무소만 하고 있는 분들이 5,586명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건축사 사무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리자의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자,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감리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빌라 시장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허가권자 지정감리자가 현재 2,394명이 감리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94명 중에 허가권자 지정감리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랜덤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정됐는지 그 통계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가 2,394명이고요. 해체공사 감리자 같은 경우는 2,216명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해체공사 감리자가 대략 2,000명 정도 됐었는데 216명 정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적용 엔지니어링 건설 부분 기술자 노임 단가를 보니까요. 건축사 노임 단가가 44만 6,05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노임 단가가 왜 중요하냐면 해체 감리를 할 때에 이 노임 단가를 적용을 해서 감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이 노임 단가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해체 감리 비용도 이 노임 단가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라든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2,000명이 넘는 감리자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통계는 허가권자 감리 지정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연도별 월별 통계가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2021년이고요. 노란색이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는 상당히 많은 감리 지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연도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2021년도가 1988건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이런 주거 프로젝트에 관련된 감리 지정 현황이 거의 2,000건에 육박한 해가 2021년도입니다. 2022년도는 조금 줄어서 1,344건이었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590건으로 엄청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2023년도보다 더 줄어서 398건으로 줄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허가권자 지정감리자가 2,394명인데 2024년도 통계를 보면은 감리자의 17%만이 지정을 받았다. 거꾸로 얘기해서 감리자의 83%는 지정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정감리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리셋을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398명만 감리를 받았고요. 2025년도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398명은 운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축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감리 지정을 받았고요. 8명은 1년 내내 감리 지정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2024년도가 얼마나 어려웠느냐? 물론 2023년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024년도의 통계를 보면은요. 2022년 대비 무려 70%가 감소했습니다. 70%가 감소했다. 그만큼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2023년 대비 통계를 보더라도 33%가 감소했기 때문에 엄청난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꾸로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주거 프로젝트가 이만큼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허가권자 감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민간 시장의 지표를 알 수가 있는데 비아파트 주거 프로젝트가 무려 70%, 33%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3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폭감을 했습니다. 폭감. 그만큼 빌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뜨겁습니다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 주거 시장이 너무나 안 좋다.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건축사 사무소가 이런 민간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감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죽게 되면은 건축사의 시장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2025년도도 상당히 우려가 크고요. 많은 건축사 사무소가 2023년도부터 고난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체 감리자 지정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 감리 같은 경우는 해체 감리가 신고와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신고, 해체 허가가 있는데 해체 허가 같은 경우는 상주감리를 하게 됩니다. 상주감리. 자, 상주감리를 할 때에 해체 감리자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상주감리의 통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체 신고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바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해체 감리에 관련된 통계가 이 통계보다는 더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시 건축사회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통계를 잡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통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연도별 월별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1898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1682건. 자, 2023년도는 급격하게 줄어들죠. 948건으로 줄어들었고요. 2024년도도 866건으로 줄었습니다. 해체 감리자 같은 경우는 221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감리자의 39%만이 해체 감리를 지정받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60%는 지정을 못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 대비 49%가 감소를 했고요. 2023년 대비 9%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해체 감리 현황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허가권자 감리 통계는 70%가 감소했습니다만은 해체 감리자 같은 경우는 50%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역시 상당히 안 좋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2024년도도 안 좋았고 2025년도도 더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감리 지정 그리고 해체 감리자 지정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 2024년도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통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업무대행인데요. 업무대행 같은 경우는 중공검사죠. 우리가 현장에서는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업무대행자가 3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자는 2년 임기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3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500명의 건축사 중에서 360명만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업무대행의 통계를 보니까 1,315건이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업무대행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게 서울시 업무대행이고요. 1,315건이 업무대행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업무 대행자 1인당 3.6억 건을 했기 때문에요. 대략 한 1년에 4건 정도의 업무 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에 착공허가 통계의 그래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4,490건이었는데 2024년도는 2,440건입니다. 그만큼 거의 반토막에 이르는 착공허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착공 통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대행이 1,315건이면 착공 물량의 대략 한 46%고요. 여기서 거꾸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대략 한 54%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만 업무 대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보게 되면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대략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공 통계와 허가권자 감리에 관련된 통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했다는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감리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착공은 2,440건인데 허가권자 감리 지정된 게 398건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프로젝트, 상가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이런 주거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398건이었는데요. 이거를 통계로 보게 되면은 허가권자 감리가 16%였고요. 일반 감리가 84%였습니다. 그만큼 허가권자 감리의 지정 통계가 너무나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리 지정을 받아서 업무를 했었던 건축사분들이 너무나 많이 줄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도 통계를 개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2025년도는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한시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서 용적률을 50% 상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5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해서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 건축 시장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일조권이 안 좋은 땅들은 이 용적률 상향을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100평 이상의 땅들은 일조권을 받아도 용적률을 더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만은 작은 규모의 땅들은 일조권 상황이 안 좋으면 용적률 50%를 상향을 해도 별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일조권인데요. 일조권이 좋은 땅들은 땅값이 오르고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만은 일조권이 안 좋은 땅들은 용적률 상향을 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대출인데요. 23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는 프로젝트는 건설사의 신용 등급이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대출과 금융 규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PF 문제 때문에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금융 문제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5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나고 2분기로 접어드는데 2분기 5월 달부터 용적률 상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민간 시장이 반짝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대출 규제를 조금 풀고 26년도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건축사에서 잡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2024년도 서울시 건축 경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객관적인 건축 통계를 가지고 서울시 건축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